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좌파 독재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좌파 독재의 그 화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즈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오늘 왜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경원 대표는 지난번에 김정은 대변이라든가 소위 지금 나 대표는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의식하는 그 대상층이 저는 철저히 나경원 대표 개인의 어떤 정책 계산 속에서 움직이다 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어떤 독재라는 게 신독재라는 또 뭐 새로운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층뿐만 아니라 일반 합리적 보수층에서 과연 그에 고개를 끄덕이겠느냐. 지금 나 대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뭐 정치 이념이 다른 쪽의 제거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공존하고 있고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도대체 독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표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를 갸웃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데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집독기라는 개념을 좀 한편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또 그것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쪽에 지금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차후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한국당의 어떤 지지율 추세가 지금 하락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대안 제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경제 어려움과 외교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생산적 국회가 위해서 어떤 점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여당에 대한 어떤 독재 형태 또는 뭐 김정은 어떤 대변 이런 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김수환 평론가 보시기에 좌파 독재보다 더한 의미로 신독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좌파 독재라는 말이 안 먹히니까 신독재라고 바꾸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 다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신독재로 구분을 한다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코노미스트가 뭐 그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저는 그런 그 보도를 보도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근데 보통 그 나라의 언론 자유도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세계 기관은 제가 판넬에 예. 나와서 봤는데요. 오늘 한번 잡아주시죠. 예, 거기다 예, 꽂아놓으시면 예. 세계 기관은 보시면서 프리덤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국경 없는 기자회 예.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인텔리전트 유닛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세 군데를 꼽습니다. 이세 군데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써놨어요. 글씨를 이렇게 많이 제가 안 쓰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써놨는데요. 프리덤 하우스 같은 경우에 한국을 자유국으로 분류합니다. 정치적 자유국, 언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자유국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도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유닛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고 좀 평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요. 문재인 참여정부였을 때 이 수치가 전부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단계씩 다 떨어졌었어요. 자유국이었다가 부분적 자유국, 만족스러운 국가였다가 그렇지 않은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였다가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 등급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의 최악을 기록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친독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뭡니까? 구독재인가요?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바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독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최대한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기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때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좀 인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나경원 대표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네, 단계별로 이제 적용해봤어요. 예, 이분이 이코노미스트에 인용한 기사는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작년 6월달의 기사입니다. 예, 수십 년의 민주주의가 승리했죠. 예, 근데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데, 근데 4단계로 이게 신독자가 되는데 우리 상황은 거의 똑같아요. 1단계는 이제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자가 등장해요. 우리도 이게 그때 촛불 그 외탈의 국면에 이런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자가 첫째 놓아요. 그다음에 2단계 이 정치도자는 적하고 아군 항상 적을 만들어요. 이게 적폐 프라임입니다. 현 정권이 이게 모두 적과 아군, 적폐 프라임 만드는 게 2단계예요. 그다음에 3단계는 독립기구를 장악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법부죠. 현 정권에게 민배라든지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사법부 또는 이게 감사원의 독립기구들을 장악하는 이게 3단계예요.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4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의회를 장악해서 법을 통해서 외관상 합법적으로 독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스트트랙 선거법이에요. 이게 바로 좌파 민주당이나 다른 이게 당이 합쳐서 의회 합법적인 법을 강행 통과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한다. 이게 4단계 독재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저기에서 짚을 대목이 분명히 있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설명을 쭉 하실 때는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보도한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패스트 트랙이 나오니까 패스트 트랙은 적어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이 4단계까지 있다는 거 거기에 패스트 트랙을 지금 끼워 넣으신 거죠. 제가 이제 그 그거는 설명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이게 이코노미스트는요. 예. 1단계는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자는 나오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가 이단계 일반적인 신독재 개념을 저렇게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을 저렇게 정리한 겁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필리핀이든 터키든 그걸 전 신독재라고 세계 한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상황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거고 예. 여기 1단계 위기 상황의 카리스마 지도자 2단계는 이게 적과 아군의 구별 3단계는 이제 그 독립기구 장악 이해가 4단계 갔습니다. 법을 통해서 예. 완성 이걸 제가 우리나라 해석해 보니 그래 촛불부터 이게 제가 이제 해석한 거죠. 예. 이해가 명확하게 되네요. 원래는 우리 김수영 평론가 들었는데, 아니 우리나라